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8월 법학대 입학시험을 본 다음 날이었다. 혜진의 권유로 목포행 기차를 탔다. 혜진은 5월부터 신안군의 인자라는 외딴 섬에서 촬영하는 크루에 속해 있었다. 외롭고 지루한 그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술을 마셨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그때마다 그는 시험이 끝나고 꼭 들러야 한다고 고집했다. 뭔가 보여주고 싶어. 무슨 일이에요? 여기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나를 짜증나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최악의 두통을 겪었고 공부만 했기 때문이다.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임자도.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등에 엎혀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25살이었지만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없었고 배낭여행을 한 적도 다른 사람들처럼 외국어를 배우러 해외로 간 적도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군 복무를 위해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지방관청에서 일하도록 했다. 모두 내 통금 시간이 오후 9시였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내가 세상에 혼자 나가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내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혜진이 전화했다. 내일이 촬영 마지막 날이에요. 그가 말했다. 꼭 와야 해요. 하룻밤 묵고 그럼 같이 집에 가자. 나는 주저하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볼 수 없었지만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전화선에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시도해 볼게요. 혜진이는 설득력 있게 말했다. 어머니는 항의하지 않고 듣고 나서 좋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약 먹는 거 잊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남의 방해하지 말고, 광명역으로 가는 길에 깊은 데 들어가지 말라고 덧붙였다. 마치 내가 한때 수영선수였다는 걸 완전히 잊은 듯. 목포까지 가는 동안 그리고 시안행 시외버스 안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증상은 페리가 저맘선을 출발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임자도에 도착하는 데 걸린 20분 동안 저는 강한 금속 냄새에 휩싸였고 태양이 문자 그대로 제 눈을 태우는 환각을 보았습니다. 제가 발작을 일으킬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일사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내가 약을 먹었다면 그랬을 텐데 당연하지. 하지만 시험 이틀 전부터 복용을 멈췄어. 15살 때의 에피소드 이후로는 처음이야. 시험 다음날 밤에 다시 복용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혜진이 전화해서 마음을 바꿨어. 임자도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이틀 더 뭐야? 생각했어. 평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진짜 나 자신을 즐기고 싶었어. 하지만 임자도에 정박할 무렵 환각이 너무 심해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금속 냄새가 주변 모든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발작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혜진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운전사에게 하우리항으로 달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도로를 따라 질주하는 동안 나는 의식을 오가며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운전사가 좌석에서 돌아서서 내 무릎을 흔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눈을 떴다. 우리는 항구에 있었다.
나는 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다. 멀리 갈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촬영을 하는 곳이었다. 두 남자가 테트라포드로 덮인 방파제 위를 달리고 있었고 카메라는 그들을 따라갔고 큰 트럭이 배우들에게 물을 뿌렸다. 사람들은 모니터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촬영장 주변에 모여서 지켜보았다. 나는 약 10야드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나는 누워야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뜨거운 흰빛이 나를 가두었다. 세상이 사라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혜진이 유진이라고 소리치는 소리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누워 있었다. 여전히 시야가 흐릿했지만 내 눈을 마주친 갈색 눈이 혜진의 눈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 괜찮아? 그래요. 내가 쉰 목소리로 말했고 두통이 나를 사로잡았다. 눈 뒤에서 느껴지는 평소의 날카로운 찌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머리를 누르는 무거운 고통이었다. 나를 볼 수 있나요? 나는 그의 머리 위에 빛이 파라솔을 보았다. 내 머리 아래에는 부드러운 것이 있었다. 내 바지는 축축했다. 발작 중에 오줌을 싼 모양이었다. 검은색 재킷이 내 위에 걸쳐져 있었다. 다쳤어? 모든 게 아팠어? 턱까지. 아마 이를 갈았을 거야. 아마 심한 거였을 거야. 우산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리는 게 들렸어. 내가 그들 앞에서 쓰러지는 게 보였고 혜진이 달려와서 내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우산을 움켜쥐고 머리를 받쳐줄 쿠션과 방광 조절 능력 부족을 감추기 위해 옷을 입는 게 보였어. 집에 가고 싶었어. 일어날 수 있니? 나는 일어나 앉았다. 우리는 부두 근처에 있는 혜진의 집으로 갔다. 나는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고 혜진은 짐을 챙기고 택시를 불렀다. 나는 그들이 촬영을 마치는 바로 그 순간에 도착했고 남은 것은 랩 파티뿐이었다. 나는 혜진에게 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것은 그가 12살 때부터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가 그를 키우는 동안 그의 기분을 유지해 주었고 할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었을 때 그에게 살아갈 무언가를 주었다. 이것들은 임자섬에서 보낸 3개월은 그의 꿈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머물러서 축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막지 않았다. 나는 혼자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이상한 오한이 내 갈비뼈 아래에 자리 잡았다. 나는 그의 재킷을 두르고 그의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택시가 올 때까지 있었다. 재킷은 내가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와 같았다. 신촌역 근처 황무지의 풀냄새, 내가 침대를 적시던 때의 냄새였다. 1시간 후, 우리는 오래된 페리의 갑판에 앉아 다시 저맘케이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혜진이가 배고프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가 이제 기분이 나아졌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해가 집으로 가는 통로를 둘러싼 바위섬 사이에 걸려 있었다. 붉은 파도가 주황색 하늘 아래에서 타오르고 흔들렸다. 우리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보라와 강한 바닷바람도 불궜다. 페리는 스피드보트처럼 불길을 가르며 나아갔다. 그 일몰이 살인적이죠? 혜진이 말했다. 나는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다. 재킷의 지퍼를 내리고 뜨거운 바람을 폐 깊숙이 들이마셨다. 가슴에 추위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혜진이 와서 내 옆에 섰다.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이거다. 나는 돌아서서 그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은 상냥하게 웃고 있었다. 혜진의 미소는 나에게 선물과 같았다. 어머니가 끝없는 두려움을 내 혈류에 쏟아붓는 동안
혜진은 항상 내 편에 서서 태양처럼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